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촌 YBM 초초강추 토익의 리스닝을 강의하는 윤지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800점 강의로 인사뵙게 됐는데요. 자, 오늘부터 제가 제공드릴 800점 강의는요, 말 그대로 800점 이상의 점수를 목표하는 약간은 조금 중고급자를 위한 강의가 되겠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초급자라면, 즉 가장 기본적인 개념, 뭐 예를 들어서 part 2 같은 경우에서 의문사 question에서 yes나 no의 답변은 절대 정답이 안 된다. 뭐 이런 가장 기본적인 설명부터 듣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강의의 타겟이 아니기 때문에 네, 기초 강의부터 먼저 듣고 올라오시고요. 네, 지금 제가 제공해 드릴 강의는요. 가장 트렌디한 네, 가장 최근 경향을 가득 담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정말 약점과 가려운 부분들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본인이 정확하게 네, 지금 샘플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들어보시고 내가 이 강의에 대한 타겟인지 아닌지를 잘 설정하셔가지고 부디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중고급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니까요. 거기에 딱 맞는 학습자라면 정말 지금 현존하는 어떤 강의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의 최신 경향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습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부합니다. 오케이. 자, 본 강의는 총 20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테스트가 총 10개잖아요. 그래서 한 테스트당 강의가 2개씩 제공이 됩니다. 즉 홀수 강의는 Part 1, 2 단문 듣기고요. 그 다음에 짝수 강의는 Part 3, 4 장문 듣기가 되겠어요. 제가 그래서 권장드리는 학습 방향은요. 먼저 문제지를 풀지 마시고 강의를 먼저 보시는 거예요. 오케이? 강의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면서 복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크게 말씀드리자면 먼저 강의 1강과 2강을 들으시고 네, 그러면 이제 테스트 1에 대한 강의가 끝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테스트 1을 액츄얼 테스트 풀듯이 한번 쭉 복습해 보시는 거. 네. 강의에서 모든 문제를 다 풀지 않으니까요. 강의에서 꼽는 문제들은 제가 몇 가지만 선별한 거고요. 네, 그런 문제를 그냥 풀이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를 풀이해 드림과 동시에 최근 트렌드를 모두 말씀드릴 예정이오니 네, 그냥 단순 문제풀이 강의는 아니다라는 것을 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혹은 먼저 1강 들어보시고 파트 1, 2겠죠. 네, 그런 다음에 테스트 1의 파트 1, 2를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 그 다음에 2강 들으시고 그 다음에 파트 3, 4를 쭉 한번 복습해 보시고 뭐 이런 식의 구성도 괜찮겠네요. 어쨌든 네, 문제지를 먼저 풀지 마시고 강의를 먼저 들어보실 것을 권장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먼저 1강 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인데요. 먼저 홀수 강의는 파트 1, 2 단문으로 진행될 텐데 파트 1은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주로 파트 2에 네, 큰 비중을 담을 텐데 왜냐하면 파트 1은 최근에 말 그대로 평균 난이도가 중하에서 하 정도로 네,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뭐 하, 중하. 예전에 10문제 시절이 있었어요. 그게 벌써 예전이 됐네요. 그죠? 네. 2016년 5월 달부터 이제 토익이 바뀌었는데 네. 그때 그 전에는 10문제 시절 때는 보통 9번 문제 내지는 10번 문제 정도는 변별력을 주는 문제였었습니다. 즉 그런 것에서 틀린 학생들이 많았었어요. 하지만 지금 6문제 시절이 되면서 네, 그냥 가볍게 몸풀기 정도의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더 이상 파톤에서 뭐 한두 문제 틀린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의 몸풀기 정도의 단계가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중하에서 하니까 네, 부담 갖지 마시자. 부담 갖지 마시고 네, 그냥 슬슬 공부하셔도 될 겁니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뭐 대표적인 뭐 기본적인 개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네, 정말 최근에 중요한 것들이에요. 자, 사람의 자세. 여러분 사람의 자세라고 한다면 뭐 서 있는지 앉아 있는지 팔짱 끼는지 아니면 쪼그리고 앉아 있는지 그런 등등등 여러 가지 자세가 있을 텐데 근데 아직도 많은 학생들이 최근에 나오지 않는 그런 표현들을 수두룩 빽빽하게 공부하고 있어요. 정말 통탄을 놓으십니다, 여러분들. 정말 요즘에 나오는 것은 몇 가지가 한정이 되어 있고요. 물론 그 중에서 뭐 서 있습니다, 뭐 standing, 앉아 있습니다, sitting 이런 것들도 물론 나오죠. 근데 그런 걸 누가 틀리겠어요? 그런 걸 마치고자 강의를 듣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누구나 풀 수 있는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최근 사람의 자세의 트렌드 3대장은요, lean과 bend인데. 여러분 lean이란 동사는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대다라고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기대다.
보통 기대다라고 할 때는 leaning against라는 전치사가 붙는데 기대다 외에도 몸을 숙이다, 네, 상체를 숙이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leaning, bending이라는 것은 상체를 숙이다라는 표현으로서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 정답이든 오답이든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보통 붙는 것이 자, lean을 대표적으로 써볼게요. 네, on이나 over something 전치사죠. 그래서 어디 위로 몸을 숙이다라는 네, 어디 위로 몸을 숙이다. 자, 제가 이런 식으로 살짝 숙이고 있는 것도 a man is leaning over the tabl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처럼요. 자, 혹은 여러분 그 앞으로라는 부사 뭔지 아세요? 앞으로라는 부사 말해봐요. 뭐라고요? 네, 자, forward. 자, 이런 부사가 이제 앞으로 하는 부사니까 leaning forward라는 것도 내 몸을 앞으로 숙이다라는 그런 표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여자가 데스크 위에서 상체를 숙여서 저기 멀리 있는 책을 집으려는 동작을 한번 묘사해 본다면 a woman is leaning forward 그 다음에 to 부정사 붙여가지고요. to touch a book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네요. 오케이. 자, 역시 나왔었던 표현을 살짝 응용을 해서 제공해 드린 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squat. 여러분 스쿼트 아세요? 평상시에 스쿼트 조금 하십니까? 네, 운동, 헬스장 다니시는 분들. 네, 스쿼트라는 것은 이렇게 막 하체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쪼그리고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잖아요. 보통 이렇게 어깨 같은 것도 살짝 네, 얹히고 오죠. 자, 그럴 때 스쿼트라는 것은 말 그대로 쪼그리고 앉다라는 그런 동사입니다. 네, 쪼그리고 앉다라는 동사로서 역시 최근에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kneel, 네, kneeling, he's kneeling down. A man is kneeling down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무릎을 꿇고 앉아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정도가 최근에 나왔었던 오답이 살짝 네, 유도가 됐었던 그런 자세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나머지 서 있다, sit, 앉아 있다, sitting 내지는 seated 그 다음에 뭐 누워 있다, lying 그런 것들은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상태묘사 동작 강조의 시제 구분. 네, 이것은 정말 계속 포인트가 되고 있는데 먼저 have been pp라는 것은 그냥 되어 있는 상태, 사물이 놓여 있는 상태로서 정답이 잘 되고요. 반면에 is being pp, are being pp라는 것은 동작이 진행 중임을 강조하는 거죠. 네, 그래서 책이 지금 이렇게 막 어떻게 놓여 있을 때 a book is placed, a book has been placed 이런 것들은 괜찮겠지만 a book is being placed 이런 것들은 어떤 느낌이겠어요? 책이 지금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동작 진행 강조이기 때문에 사람의 동작이 가미될 때만 정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발음적으로 계속 구분하셔야 되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요. have pp에서 been이라는 것은 문법적인 성분만, 문법적인 역할만 하기 때문에 절대 독립적인 강세를 받지 않습니다. 문법적인 기능만 하는 것을 우리는 functional word라고 표현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기능어라고 하는데 강세를 받지 않고요. 짧게 처리가 되죠. 반면에 is being pp에서 being이라는 것은 동작 진행을 말 그대로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강세가 붙습니다. 이런 강세가 붙는 내용어들을 content word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강세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짧게 처리되는지 아니면 길게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발음적으로 구분해 보시고 물론 이론만 안다고 늘리잖아요. 여러분 듣기라는 것은 약간 운동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평상시에 듣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많이 듣고 많이 말해봐야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말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원어민 성우의 네, 발음 흉내를 내면서 내가 그 발음과 연음을 할 수 있게 되면 그 발음은 무조건 들립니다. 오케이. 자, 반면에 그냥 복습하실 때 그냥 스크립트를 살짝 보면서 약간 독해식으로 복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듣기로 풀었어요? 근데 복습을 하라고 만들어놨더니 복습을 하라고 했더니 책의 스크립트를 보면서 복습을 하고 있어요. 그건 독해죠. 네, 그렇게 하시면 그 향후에 그 문장을 읽을 수는 있겠네요. 하지만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마치 뭐 이런 거죠. 스크립트를 지금 바로 보면 그게 들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들리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겁니다. 오케이? 들려서 들리는 게 아니라 보여서 들리는 거예요. 말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자,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계속 처음부터 그 키판 잡고 발차기부터 엄청나게 많이 하잖아요. 반복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그런 것도 동영상 보면 뭐 키판 잡고 발차기 하는 그 동작을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계속 내 몸이 적응되고 익숙해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듣고 쉐도잉을 통해서 말해보는 것은 여러분들 몸이 그 문장, 연음, 발음에 익숙해지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많이 하셔야 돼요. 반복해가지고 하루에 최소한 30분은 운동하듯이 해보십시오. 자, 좋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비동사, 모든 비동사는 is나 are처럼 모음으로 시작하죠. 모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주어와 굉장히 부드러운 연을 만들어요. 굉장히 부드러워. 자음과 모음이 만나기 때문에 굉장히 부드러운 연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have been pp라든지 has been pp 같은 것들은 네, 주어와 그렇게 썩 부드러운 연음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한 포인트도 있겠고, 그 다음에 been이라고 짧게 처리되고 being이라고 강세를 받는 이런 포인트도 있겠고, 근데 이런 것들을 백날 이론적으로 달달 외워봤자 안 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문장을 들어보시면서 이해도 하고 따라도 말해보시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겁니다. 자, 파트 1. 파트 1은 계속해서 비중이 크지 않을 겁니다. 네, 감을 잃지 않는 수준에서만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자, 샘플 문제 한 3문제 정도 풀어볼 텐데 먼저 4번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시면 지금 한 사람이 보이고요. 네, 손을 이런 식으로 살짝 뻗치고 있어요. 약간 마법을 쓰는 것처럼 손을 이렇게 뻗치고 있습니다. 네, 복장도 약간 조금 그로테스크하죠. 자, 그 다음에 농산물들이 쫙 있는데 농산물이란 단어 뭔지 아세요 혹시? 뭔지 아십니까? 네, 자 들어보시겠습니다. Number 4.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4 in your test book. A. Some vegetables are being harvested. B. A woman is adding food to a bag. C. Some produce is sorted by type. D. A shopper is returning some items. 자, 정답 몇 번인가요? 미리 문제집 풀지 마시고 강의부터 먼저 들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강의부터 먼저 들으시고 교재는 완전하게 복습하는 용도로서. 오케이. 자, 정답 C번 바로 찍어주셔야죠. 네, produce라는 게 바로 농산물이 되겠어요. 네, 단어 기억해 두세요. 우리 produce라는 게 생산하다라는 동사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게 농산물이라는 가산 명사가 된다라는 것도 지금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어요. 자, sorted by type. sorted라는 게 분류되어 있는 거고요. by type이라는 것은 종류별로가 되겠죠. 그래서 sorted by type이라는 것은 네, 종류별로라고 해석이 되는 표현이겠고, 만약에 sorted by size라는 것은 크기별로 라는 걸 쓸 수가 있겠네요. 혹은 sorted by color 이런 것들은 바로 직관적으로 색깔별로 분류되어 있는 건데, 네, 흑백 사진이기 때문에 색깔별로 분류되는 그런 장면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죠? 자, 우리 A번 같은 경우가 여러분 동작을 강조하는 being 시제인데요. Some vegetables are being harvested라고 해서 지금 harvesting이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거죠. harvest 되어 있는 상태, 수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요. 네, 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사람의 동작 진행 강조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adding food to a bag 이런 것들 여자의 동작이겠고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지금 푸드를 백 가방에 놓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방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냥 이 사람은 채소들 향해서 이렇게 마법을 쏘는 것 같은 손을 뻗치다, reaching for 이런 표현이 들어갈 수 있겠고, 그 다음에 shopper가 returning some items 물건들을 이렇게 반납하는 것도 아니겠습니다. 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사진 보실게요. 자, 여러 명의 사람들이 나와 있는데 일단 두 사람이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악수를 하다라는 거 표현 뭐라고 하죠? 내가 아는 만큼 들리는 거니까 모르는 표현은 절대 안 들려요. 여러분, 이건 절대 불변의 진리입니다. 듣기 실력이라는 것은 그냥 아는 만큼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어휘력이 기반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공교롭게 남자들이에요. 남자들이 앉아 있고요. 여자 둘이 지금 악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서요. 좋아요. 네, 5번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5.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5 in your test book. A. The women are shaking hands. B. The men are greeting each other. C. The women are seated at the table. D. The men are opening some windows. 자, 우리가 포인트 잡은 대로 여자 남자 주어가 지금 달랐었어요. 네, 그죠? 그래서 A번과 C번은 the women are 여자들이고요. B번과 D번은 the men are 남자들이었습니다. 네, 정답은 A번 shaking hands. 이게 바로 악수하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 그래서 여자들이 악수하고 있습니다. 혹은 greeting each other 서로 인사하고 있습니다도 정답이 될 수 있겠으나 네, 주어 오류라고 볼 수 있겠네요. 남자 3명은 앉아 있고요. 여자 2명은 서로 악수를 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여자의 시선이 살짝 정면을 향하고 있지 않고 살짝 아래를 향하고 있어요. 마치 서로를 스캔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기도 한데. 자, 그 다음 세 번째.
여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역시 안 되죠. 여자들이 아니라 남자들이 앉아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opening some windows. 창문들. 사람과 창문들과의 어떤 동작적인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사람이 동작을 하고 있다라고 할 때는 적어도 그 사람의 손이 터치가 되어 있을 때, 그럴 때 동작을 행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아니라면 너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뭐 이 정도가 여러분들이 빈출되는 표현으로서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의 동작들이 이런 식으로 서로 터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동작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보기 힘들겠네요. 오케이. 자, 6번 보겠습니다. 사람이 없는데요. 이렇게 실내 사진. 요즘 실내 사진에서 어떤 사물의 상태 같은 것들이 배치되어 있는 것들. 네, 이런 표현들 자주 나오죠. 지금은 어떤 표현들이 나올지 하나하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이에요. Number 6.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6 in your test book. A, A sofa has been placed against the wall. B, A rug has been spread in the corner. C, Some cushions are scattered on the floor. D. Some curtains have been pulled closed. 자, 지금 발음적으로 조금 약간 어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정답은 A번이었었죠. Sofa has been placed against the wall 라고 해서 소파가 위치되어 있습니다. against the wall. 네, 벽에 기대어서. 네, 벽에 기대어서 소파가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를 그대로 묘사했고요. 네, 그 위에 쿠션도 살짝 얹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rug. 여러분, rug라는 것은 그냥 carpet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네, carpet이든 rug든 큰 차이점 의미적으로 두지 마십시오. 자, 그것이 지금 spread in the corner. 네, 근데 지금 코너에 있는 게 아니고요. in the corner가 있는 게 아니라 뭐 in front of the sofa라고 쓰거나 아니면 뭐 under the table, 뭐 on the floor 이런 식의 표현들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힘들겠고요. 네, 그 다음에 cushions가 scattered on the floor. 바닥에 흩어져 있습니다가 아니라 on the sofa 내지는 on the couch. 여러분, sofa라는 것을 네, couch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역시 어휘적으로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some curtains have been pulled closed. 네, 아니죠. 지금 커튼들은 전부 다 열려져 있습니다. 자,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사물의 상태들만이 묘사가 되는데 이런 사진에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being pp라는 시제가 들린다면 이런 것들은 절대 정답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죠. 왜? being이라는 것은 사람의 동작 진행을 강조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예외적으로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 display. 여러분, display라는 것은 being displayed 이렇게 쓰는 거 괜찮습니다. 네, 얘는 전시되어 있는 중이다라는 being을 쓰더라도 상태가 묘사가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동사가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사진상에서 실내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요. 실외에서는 그림자 등이 보입니다. 그림자 같은 것들이 cast 되어 있다고 표현하는데 역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인 a shadow is being cast라는 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예외적으로 기억하시고요. 나머지 동사들은 사람의 동작이 가미될 때만, 즉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는 어떤 동사도 being과 함께 쓸 수 없다라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8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역시 의문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께 지금 당장 800점 이상을 위해서 필요한 포인트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의문사 퀘스천에서는 의문사란 동사 듣기. 네, 이게 핵심이에요. 문장이 쭉 길게 빠질 때 보통 영어에서는 앞쪽에 중요한 덩어리가 집중되어 있고 뒤에는 수식어 덩어리가 블라 붙거든요. 네, 우리말이랑 어쩐지 다르죠. 우리말은 서술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제일 중요한 의미 덩어리인데,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우스갯소리 이런 말 있잖아요. 뭐, 야,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지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고요. 우린 서술어가 제일 뒤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네, 거기서 모든 의미가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영어에서는 동사라는 것은 항상 앞쪽에, 비교적 앞쪽에 위치가 되어 있죠. 항상 주어 뒤에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의미 덩어리를 중요한 것부터 먼저 썰어내고 그 다음에 수식어를 덕지 붙이면서 문장의 길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뒤에 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쪽에 동사 청크, 술부 청크가 제일 중요한 의미 덩어리 잊지 마십시오. 자, 그리고 의문사 퀘스천이기 때문에 항상 의문사도 당연히 중요한 의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의문사랑 동사 듣기 이 두 가지가 질문의 의도로서 파악되는 거예요. Where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Why did you get to the train station?
이렇게 질문했을 때 여기서 train station이 중요한 게 아니라 why did you get? why get? 왜 갔었는지 이 정도가 질문의 핵심 의도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그 의문사 동사 의미가 머릿속에 맴돌도록 반복해 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what과 which question. 여러분, what과 which question은 둘 다 의문 대명사가 아니라 형용사로 쓰일 수 있고요. 물론 대명사로도 쓰일 수 있겠지만, 자, what은 의문 대명사일 때 무엇, which는 어떤 것. 이때는 의미적 차이가 조금 드러나죠. 그리고 쓰이는 유스지도 조금 다르죠. 자, 하지만 둘 다 의미 형용사로서 명사를 꾸밀 때는요. 네, 둘 다 어떤 명사인지 무슨 명사인지를 해석으로서 거의 같은 의미로 처리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떤 명사인지를 묻는 거기 때문에 네, 정답이 잘 되는 형태는 항상 부정대명사인 the one을 활용한 그런 단어들이 정답이 잘 됩니다. 어떤 것임을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how question도 마찬가지로 how라는 것은 단독적으로 쓰이면 어떻게 라고 해석되는 거죠. 단독적으로 쓰일 때는 어떻게 동사했는지, 즉 의문사랑 동사 의미가 기준이 될 텐데, 자, 지금처럼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주는 수식어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체적인 부사로서요. 이렇게 된다면 얼마나 형용사인지 내지는 뭐 얼마나 부사인지라는 정도를 묻는 질문이 되죠. 그래서 how many 숫자, how much 가격, how long 기간 길이, 그 다음에 how often 빈도 이런 식으로서 다른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그 덩어리를 기억하자, 그 덩어리를 의도로 잡아두자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when과 where question 영국식 발음 주의. 네, 자, 우리 미국식 발음 별로 안 헷갈려. 미국식 발음은 when, where 이 두 가지가 헷갈릴 수가 없거든요. 왜 어지간해서는 when과 where의 미국식 발음이 헷갈린다면 그건 여러분들 그건 진짜 지금 조금 많이 연습을 해줘야 됩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반면 영국식 발음일 때는요. R 발음이 탈락이 돼요. 항상 마지막에 R 발음이 탈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where 이 아니라 그냥 담백하게 where 정도로 처리가 되거든요. where did you가 아니라 where did you. Where are you가 아니라 where are you 이런 식으로 담백하게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생소하다라는 거죠. 생소하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한 거죠. 그게 when에 헷갈린다는 건데 잊지 마세요. 미국식이든 영국식이든 when question을 발음할 때 when question when에는 항상 n 발음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식의 발음이든 간에 성대를 진하게 울리는 유성음 발음인 n 발음 항상 살아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담백하게 쭉 처리가 되는지 이런 식으로 구분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막 수업을 때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when과 where이 헷갈릴 때 거의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헷갈릴 때는 where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너무 맹신하지 마시고 참고로 마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where이 헷갈리는 것은 생소하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라? 순간적으로 내가 시험장에서 어라? 라고 생각될 때는 거의 대부분 where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when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발음이기 때문에 어지간해서는 잘 안 헷갈리거든요. 이런 식의 포인트도 그냥 참고로만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y question은요. 부정어가 붙을 수가 있어요. 다른 의문사 question들은 부정어가 안 붙죠. 그냥 긍정문으로 쓰는데 why만큼은 부정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뭐뭐 한지가 아니라 왜 무엇을 안 하는지가 되죠. 그럼 해석적으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정어의 해석을 잡아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예문들 보세요. Why aren't you coming to the party? 라고 했을 때 왜 파티에 안 오시는 거죠? 이게 만약에 are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why are you coming to the party? 해석이 다른 거죠. 파티에 왜 오시는 거죠? 이거 약간 잔인한 질문이네요. 당신 파티에 왜 오시는 거죠? 안 오시면 안 될까요? 이런 것들은 좀 잔인하네요. 그래서 why aren't you coming to a party? 발음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은 의문사 뒤에 부정어가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비동사나 조동사에 부정어가 들어가면 자체적으로 강세를 먹습니다. 그래서 why aren't you coming to a party? 이런 식으로 좀 강세를 받는 반면에 비동사나 조동사의 긍정 형태는 절대 독자적인 강세를 받지 않습니다. 그냥 Why are you coming to a party?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겠죠. 그런 식의 발음 구분도 해보시라는 거죠. 심지어 실생활에서는 이렇게 긍정 형태인 비동사나 조동사는 아예 발음을 생략해버린 경우도 많아요. 얘기할 때. 왜?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How are you doing? 이런 것들도 How you doing? 이런 식의 발음하는 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네요. 역시 의미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연음이 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자, 좋습니다. 의문사 퀘스천의 최근 중요한 1차적인 포인트를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8번 문제부터 연습 문제를 쭉 풀어보시도록 할 텐데 역시 제가 선배라 문제들을 먼저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문제를 복습하시면 좋습니다. 자, 8번 잊지 마세요. 초반에 집중도를 바짝 잡아주셔서 의문사랑 동사 듣기. 오케이? Ready? Number 8. How far is it to the regional airport? A. At 7 o'clock this evening, B. a non-stop flight to Dallas. C. Approximately 5 miles. 자, 좋습니다. 지금 질문에서 포인트는요. How far 이거죠. 얼마나 멉니까? 라는 거리를 묻는 거죠. 그래서 뭐 시점이라든지 non-stop flight라는 비행편의 종류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라 approximately 대략적으로 5 miles 5마일 정도라는 거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쉬운 질문이에요. How far 정도만 잘 캐치하시더라도 얼마나 먼지 라는 거리를 묻는 질문이구나라는 것이 한 번에 파악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문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의문사랑 동사 듣기 잊지 마세요. Number 9. Which meeting space should I use for the interview? A. For the manager position, B. whichever one is free. C. I think it went better than expected. 자, 질문의 핵심 포인트 말해보세요. 뭐였었죠? 네, which만 얘기하면 안 되죠. which는 거의 대부분 수식받는 명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자, which meeting space라는 것까지가 의문사 청크로서 중요한 덩어리가 되는 겁니다. 어떤 미팅 공간, 어떤 회의 공간을 제가 이용할 수 있을까요? 어떤 회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죠? 어떤 공간을 이용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 whichever one is free. 자유롭게 비어 있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간에 괜찮아라는 그런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which question에서 어떤 것이든 괜찮아라는 것들은 거의 정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죠? 뭐 anything is fine, anything이란 대명사라든지 I don't care 이런 것들 상관없어. 아메리카노 드실래요? 아니면 라떼 드실래요? 뭐 I don't care,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matter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사일 때 중요하다라고 해석이 되니까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양념 먹을래? 프라이드 먹을래? It doesn't matter to me. 나 괜찮아. 어떤 것이든 괜찮아. I've no preference. 마찬가지죠. I've no preference. 저는 선호사항이 없습니다라는 것도 선호사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 괜찮아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which question에서 정답률이 높은 형태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11번으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Number 11. Who labeled the folders in the file cabinet? A. I think it's still locked. B. Patient's confidential medical records. C. One of the part-time interns. 자, 의문사 동사 청크 뭐였었죠? 좋습니다. Who labeled 이거죠. 자, 누가 라벨을 붙였었는지, 누가 라벨을 붙였었는지 폴더들에 라는 그런 질문이 되겠어요. 자, 사람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사람 답변 C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One of the part-time interns. 네, 우리 part-time intern들 중 한 명이요 라는 거겠죠. 이렇게 보시다시피 who question의 정답 형태는요. 자, 이거 잘 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건데 많이 틀립니다. 후에 사람 이름만이 정답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who question에서 정답이 되는 1차적인 사람 표현은요. 대명사도 들어갈 수가 있겠고 직책명사 그리고 부서나 회사와 같은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도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학생들이 질문을 종종 하는데 뭐 간혹 한다는 건지 종종 한다는 건지 어쨌든 제 기억 속에 자주 질문을 들어온 것 같은데 회사나 부서도 사람 후에 정답이 되나요? 라는 학생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럴 때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회사나 부서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인 집합체죠. 당연히 후에 대한 1차적인 정답 패턴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다들 기억해 두시고요. 자, 12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Number 12. Where will I have a layover during my trip? A. Somewhere on the west coast, I think. B. About an hour and a half. C. A ticket in the first class section. 자, 정답은요. 질문과 정답은요. 일단 질문은 where question, 어디입니까를 묻는 거고요. 자, 의문사 question을 집중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ave a layover. 어디서 제가 경유지를 가질까요? 즉, 어디에서 경유를 합니까? 라는 where question. 정답은 뭐 somewhere, somewhere. 라는 어디 있는가요? On the west coast의 somewhere. 어디 있는가요? 제 생각에는요. 라는 덩어리까지.
자, B번은 about an hour and a half라는 것은 기간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자, 무슨 질문이죠? 얼마나 걸립니까? 네, how long question.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답을 자꾸 고를 때, 복습하실 때 내가 고른 오답이 왜 정답이 안 될지가 아니라 내가 고른 오답은 어떤 질문의 정답 패턴일까라는 것을 역으로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생각해 보는 그 역산법이라고 제가 이름을 짓는데, 네, 그걸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논리력이 훨씬 더 좋아질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연습하시면요. 세 번째는 ticket in the first class section이라고 해서 아마 1등석의 티켓이요. 1등석. 비행기의 1등석, 사진상에만 존재하는, 네, 누구도 본 적 없는 1등석. 네, 꼭 한번 타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3. How about purchasing another sofa for the employee lounge? A. Taking short breaks every hour. B. Sure, the staff would appreciate that. C. At the furniture store across the street. 자, 기본적으로 의문사 퀘션에서 yes or no는 정답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죠? 응, 아니, 상대방을 기만하는 거죠. 바로 소거하시면 되는데 how about 이라는 것은 how라는 의문사 퀘션의 범주보다는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뭐 하는 거죠? 상대방에게 무슨 안 하는 거죠? 제안하는 거죠. 네, 그럼 청리 형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sure 이라는 게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how about 뭐 하신 게 어때요? 여기서 about이라는 건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렇게 동명사가 나오거나 아니면 명사 목적어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둘 다 문법적으로 당연히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purchasing another sofa를 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sure, the staff would appreciate that. 네, 아마 직원들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라는 것까지 네, 손색 없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 14번 문제 넘어가실게요. 네, 의문사 동사 듣기 계속 반복 연습하십시오. Number 14. Why was Miss Denison's application rejected? A. A computer technician job. B. She wasn't qualified enough. C. Okay, I'll let her know. 자, 여기서는 해석이 안 되더라도 형태적으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형태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것은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why question이거든요. 그래서 왜 네, rejected. 지금 중요한 것은 why 플러스 동사 rejected. 왜 거절되었습니까? 왜 그 지원이 거절되었습니까? 라는 거거든요. 그럴 때 A번은 형태적으로 뭐죠? 명사 형태. 자, 잊지 마세요. 명사 형태는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why question에. 명사 형태는 why question의 오답 패턴이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유를 설명하는 건데 명사 하나만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거든요. 왜 지각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학생들에게 뭐 질문했을 때 버스가 늦게 왔습니다. 뭐 지하철에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문장으로 설명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대놓고 왜 지각했어요? 라고 why question을 던졌는데 버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약간 뭐랄까요? 약간 싸우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답이네요. 네, 그녀는 충분히 자격이 없었거든. 굉장히 팩트로 폭행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자, 어쨌든 정답이 되겠고 세 번째는 okay. 이런 거 듣자마자 바로 소거하셔야죠. 무슨 의문사 why, okay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A번은 명사 형태, C번은 okay. 이런 것들 듣자마자 소거를 하고 남아있는 B번을 골라주는 것이 해석이 안 되더라도 형태적으로 정답으로 연결되는 패턴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15번 넘어가시겠습니다. Number 15. Which charity will the company donate to this year? A. No, it's every 6 months. B. Your donation is tax deductible. C. The local food bank. 자, 또다시 which question인데요. 역시 which charity까지 의도를 잡아야죠. 어떤 자선단체인지를 묻는 겁니다. 회사가 올해 네, 기부를 할 것입니까? 라는 거죠. 자선단체 종류를 묻는 거기 때문에 정답은 이런 식으로 네, C번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네요. The local food bank. 자, 이렇게 명사 형태는요. 그래서 아까 why question이 정답이 안 됐었어요. 복습해 봅시다. why question의 명사 형태 정답이 절대 안 됐었어요. 자, 그렇지만 어떤 것 무엇임을 직접적으로 묻는 what question과 which question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명사가 정답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왜? 무엇입니까? 어떤 것입니까를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다, 어떤 것이다 라는 형태적인 명사가 딱 들어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좋습니다. C번 정답 선택하시고요. 이제 거의 끝을 향해 가는데 자, 23번 문제 넘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23. When will the receptionist's replacement start?
A. Probably at the corporate headquarters. B. That's the perfect place for it. C. She's already begun training. 자, when question이죠. 언제 시작합니까? 언제 시작합니까라는 when start라는 게 핵심 의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 receptionist의 replacement라는 것은 대체자죠. 대체자. replacement라는 것은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교체, 대체라는 추상적인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지만 교체된 것, 교체자라는 사람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번 장소 아니고요. That's the perfect place for it. 이것도 전혀 시점과 관련이 없겠죠. 정답 C번. 네, she's already begun training. 이미 벌써 트레이닝을 시작하셨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already에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already라는 것은 완료됐다라는 의미를 강조해주는 부사죠. 그래서 정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야, 그러면 already가 들어가면 무조건 정답이겠네. 이런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말도 안 되는 꼼수 따위는 전 절대 설명하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현혹시키기 위해 가지고 자극적인 그런 상업적인 멘트를 쓰지 않아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최근 트렌드를 반영한 정확한 팩트만을 말씀드린 겁니다. 거기에 저의 매달 두 번씩 있는 시험에 대한 철저한 분석에 대한 결과를요. 자, already 인비 벌써 완료됐는데요. 특히 어떤 질문에서 정답이 잘 되냐면 상대방이 무언가를 청유했을 때, 제안 같은 거 요청했을 때 Why don't we go to the movies tonight? 자, 오늘 저녁에 우리 영화 보러 가실래요? 라고 했을 때 I already watched all of them. 나 이미 벌써 다 봤는데. 네, 이 지금 나와 있는 영화 나 다 봤는데. 이런 식으로 막 철벽치면서 거절하는 거죠. 정답이 될 수가 있겠다는 거죠. 그래서 완료 의미를 강조해주는 already란 부사가 있으면 그래도 다른 것들보다는 정답률이 높은 형태겠구나라는 것도 네, 통계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자, 28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이제 2개 남았네요. Number 28. Why was the itinerary changed at the last minute? A. A flight was cancelled unexpectedly. B. He was able to assist you last month. C. Is the trip for business or pleasure? 자, why question 했는데요. why 플러스 동사가 뭐였었죠? 그죠? 왜 itinerary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거죠. Why changed? 왜 변경됐는데? 라는 거잖아요. 정답은 flight가 cancel, 취소되었습니다. unexpectedly. 예기치 못하게. 네. 반면에 B번은 he라는 3인칭 대명사 오류가 되겠어요. 3인칭 대명사 등은 당연히 질문에서 언급이 됐을 때 그것을 대신 받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질문에서 3인칭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그럴 때 절대 쓰일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문 형태인데요. 그 여행은 출장용인가 아니면 즐기기 위한 관광용인가 라는 거 지금 해석적으로 정답으로 보기 힘들겠네요.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29번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잘 들어보세요. Number 29. Who has time to update the employee handbook? A. Today at 4 p.m. at the latest. B. There are some changes to the dress code. C. Rachel doesn't have any urgent projects. 네, 바로 감이 오십니까? Who question이죠. Who has time? 누가 시간이 있는데 뒤에 to update the employee handbook 이런 것들은 세부적인 정보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지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누가 시간이 있는데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누가 시간이 있는데라는 건데 정답은 C번 Rachel 들어갔었어요. Rachel이 doesn't have any urgent projects. 레이첼이 지금 급한 일 없던데 이 대답하는 사람 못된 신보죠. 자기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는 레이첼. 의문의 일패가 되겠네요. 가만히 있다가 레이첼이 지금 한가한 것 같은데 그 사람에게 일을 시켜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는 그런 식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파트 2라는 것은 이렇게 좋은 정답과 나쁜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 두 개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해석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네, 형태적으로 의도를 잡다 보면 정답률이 자연스럽게 안정이 될 겁니다. 네, 상향되어서 안정이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먼저 강의를 들어보시고 네, 그 다음에 Part 1, 2 쭉 복습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2강까지 들어보시고 네, 그런 다음에 테스트 1을 액츄얼 테스트 풀듯이 쭉 복습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 오늘 1강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